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됐던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물론 이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저희가 비실명으로, 익명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래도 이걸 보면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법적인 구제 절차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뭐랄까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록이죠.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파산까지 가게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특히 그 면책 결정까지 이르는 과정,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네, 사건 번호는 비신명 처리되어 있고요. 채무자는 66세 여성분이십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네요. 66세 여성이시고 직업은 없으시고. 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는 뭐랄까 특별한 어떤 정규직 경력보다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경제활동이 없으셨고요. 현재는 배우자분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이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 조건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60.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족으로는 65세 배우자분이 계시고 또 30대 성인 아드님 한 분이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따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분이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보고서에는 뭐 생활비 지출 증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채무자 본인도 과거에 뭐 백화점 판매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셨고 배우자분도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죠. 수입이 일정치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걸로 계속 메꿔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돌려막기식으로요. 그게 계속 쌓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24년 8월인데요. 이때 배우자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진단명이 간신부전증이었는데 간하고 신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신 거죠. 갑자기 건강이, 곧 또 배우자분이. 네. 그래서 배우자분이 쓰러지시면서 사실상 부부 두 분 다 경제 활동이 완전히 어려워진 겁니다. 원래도 불안정했는데 이제는 아예 소득이 거의 끊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부채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이게 파산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럼 파산 신청 당시에 채무 총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그래서 결국 신청을 하셨는데 총 채무액이 약 4,847만 원 정도였습니다. 4,800만 원? 네. 서류상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외3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 파산 절차에서 정리된 채권자는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채권이 양도되거나 통합 관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는 대부분 2020년 9월경부터 발생한 걸로 파악되는데 주로 생활비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이군요. 그럼 이 4,800만 원 넘는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은 좀 있었을까요? 보고서상으로는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 합쳐서 총 18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18만 원이요? 네, 딱 18만 원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처분한 재산 같은 것도 없었고 배우자분이나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또 자녀들 명의로 된 어떤 특별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예금 18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사실 빚 갚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파산 관제인이 이 18만 원에 대해서 환가 포기 의견을 냈습니다. 환가 포기요? 그게 어떤 의미죠? 원래 파산 절차라는 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그러니까 환가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8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만 원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소액인 거죠. 아,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비 범위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뺏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그냥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절차 진행 실익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환가 포기 의견을 낸 거죠. 그렇군요. 재산이 거의 없어서 나눠줄 것도 없으니 절차상으로는 파상 폐지 의견이 나온 거네요. 네, 정확히는 이처럼 파산 선고와 동시에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바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는데요. 파산 관제인은 이 사건이 동시폐지 사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아, 동시폐지. 그럼 남은 빚, 그 4,8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면책이라는 게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면책 허가 의견도 같이 냈습니다. 파산 폐지는 재산 배당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의미라면 면책은 바로 그 남아있는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아하, 빚을 탕감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파산 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하는 그런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건강 악화, 그리고 원래부터 불안정했던 소득 구조,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고 채무자 본인에게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채권자 쪽에서도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법원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네요. 면책 허가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파산 관제인의 이런 의견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 한 건이 정말 한 개인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실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불안정한 소득 기반 위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닥친 그 건강 문제라는 단 한 번의 위기가 수년간 어떻게든 버텨왔던 부채 문제와 결합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법 제도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비록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단순히 법률 보고서 한 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취약성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한 대비 같은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우리 사회가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지원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